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 시간 들으시느라 진짜 힘드셨죠? 제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아,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저는, 여기 희소에서 시창청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화성과 악곡 분석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박서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기 노량진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저는 작년에 1월도 아니고 봄 중간부터 합류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시창청음을 하다가 제 전공이 작곡이어서 또 화성과 악곡 분석을 추가로 더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전공은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예원 예고를 다녔는데 예원 때는 사실 처음부터 작곡을 한 건 아니고 어디 가서 얘기하기 되게 부끄러운데 성악을 했어요. 그러다가 노래를 너무 못해서 제가 중간에 음악을 안 하겠다. 그리고 그냥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작곡을 그냥 사실은 친구들하고 학교 같이 가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되게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학부도 작곡을 전공하고 대학원도 작곡을 했는데 현대음악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나이가 되게 많아요. 나이가 되게 많다고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저는 그 시절에 현대음악은 지금의 현대음악과 달랐어요. 되게 어렵고 쓰기가. 그래서 그냥 수료하고.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고 이러면서 예서 아이들 가르쳤었는데 그 교육이 저한테는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입시 레슨을 어쩌다 보니 되게 어려서부터 많이 했었는데 참 누군가를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그게 저랑 굉장히 잘 맞는다는 생각에 그냥 수료까지만 하고 작곡은 좋지만 저는 늘 작곡은 좋아했지만 현대음악이 그냥 힘들 뿐 하지만 학교에 남아있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음악교육 석사를 다시 시작하고 지금은 박사 공부를 해요. 그래서 학교를 너무너무 쓸데없이 학교만 되게 오래 다니고 있는 케이스인데 물론 중간엔 잠시 뭐 남편이 유학을 갈 일이 있어서 해외에 좀 오래 사느라고 잠시 쉬었지만 네, 아직도 학교를 다니는 네, 학생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제 소개를 너무 길었다.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네, 청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말 이 청음 얘기를 하면 일단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 다 포기를 하고 싶은 과목을 가르치게 됐는데요. 청포자라고 해야 될지 수포자처럼 그런 과목과 그 다음에 화성학도 포기해버리시는 분들 진짜 많죠. 그런 과목을 가르치게 되는데 일단 청음은 그냥 포기하고 손 놓고 내내 있다가 1차 시험 딱 끝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그런 과목이에요. 그런데 얘를 정말 어떻게 해요? 정말 못 듣겠고, 정말 못 적겠고,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죠. 제가, 그 마음을, 저는 작곡을 했으니까, 선생님은 처음부터 귀가 좋아서 너무 잘 들었으니까 이해를 못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잘 듣는 방법이 좀 달랐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합창단을 되게 오래 했었는데 엄청난 훈련에 의해서 완벽한 상대음감을 갖게 됐는데 예원에 가서 제가 상대음감으로 악보를 읽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 줄 알았다가 저처럼 악보를 읽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진짜 완벽한 상대음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서울대 작곡가 청음이 좀 쉬워졌는데 제가 다닐 땐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절대 음감을 같이 갖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좀 상태여서 진짜 매일매일 저도 울면서 청음을 했던 그런 기간이 길었어요. 고등학교 내내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청음이 얼마나 심리적인 압박을 가지고 오고 정말 숨을 못 쉬게 만드는지 그런 걸 공감할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진짜 공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음 제가 여기다 판서를 할 게 별로 없는데 진짜 써드릴 거 몇 개는 맨 처음에 청음을 위해서 제가 써드리고 싶은 말은 뭐 필기를 하실 건 없고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미리 하셔야 되고요. 별거 아니죠?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해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앞에서 서민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실기는 미리 준비하시는 게 되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 중에서 청음은 진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되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는데 사실 귀는 타고나요. 제가 귀는 이거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고 귀를 잘 타고난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음을 듣는 건 이길 수는 없어요. 그 사람보다 더 잘 듣는 건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기에 정말 귀를 너무너무 잘 타고난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으시죠? 근데 제가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청음을 가르쳤었는데 입시도 되게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진짜 완벽한 절대음감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대부분 나는 되게 음을 잘 들어 하는데 좀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잘 듣는데 아주 완벽하지는 않은 절대음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적는데 틀리고 완벽하게 들리지 않고 음이 헷갈리게 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내가 집중해서 이제 너무 바빴어. 앞부분엔 다른 이론 공부하느라고 너무 바빴고, 뒤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청음을 안 했다. 자, 이제부터 나는 이론 공부 끝냈으니까 하루에 5시간씩 청음을 해야지. 한 달 안에 끝내겠어. 하는데 안 돼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그 5시간을 한 달 안에 아무리 해도 귀가 좋아지기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음악사를 하루에 5시간 공부해서 한 달 안에 마스터하겠어 하면 그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청음은 그렇게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를. 그래서 진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월부터 해야 되는 게 청음이고, 작년 설명회 때 저의 얘기를 되게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고 1월부터 오신 분들이 9월까지 보니까 1월부터 시작을 하면 계속 9월까지 연달아서 거의 다 하셨어요. 중간에 거의 끊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이 이제 좀 더 좋아지는 것도 느끼셨을 테고 계속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테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9월까지 계속 가니까 사실 제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했고 작년엔 제가 중간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부터 계속 끌고 간 이런 결과를 보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금 2차 준비에 나타나서 이제 어떻게 뭘 하지라고 나타나신 선생님들과 그 선생님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힘들었지만 그렇게까지 온 선생님들 정말 되게 칭찬해주고 싶고요. 왜냐면 청음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되게 여유롭게 준비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는 반이 2차 때는 개인 레슨 반이 있고 모의고사 반이 있어요. 모의고사 반을 올해 개설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1월부터 9월까지 듣는 선생님들을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선생님들한테는 실전 연습이 제일 중요해서 실전과 같은 모의고사 를 열게 됐어요. 그랬더니 되게 밸런스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손을 놓고 계시다가 2차 때 나타나면 다 같이 이제 마주 앉아서 이제야 우리가 무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서로 이제 울면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청음을 제일 먼저 하시는 게 가장 후회를 안 하시는 길입니다. 자, 그럼 시창은 안 보는 지역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는 지역이 8개 지역밖에 없기는 한데 경남 같은 지역은 시창만 봐요. 또 반대로. 그런데 시창만 보는 지역 선생님들한테 청음을 하라고 강요를 할 필요는 없지만 청음을 하시는 분들이 시창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 이유는 청음을 할 때 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대략 여기서 이만큼 띄었으니까 이만큼 높일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적지 않죠. 선율을 들으면 그거를 내가 속으로 따라 부르면서 적으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음을 개이름이든 음이름이든 따라 부르면서 적어야 되는데 시창이 익숙하지 않으면 그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노래를 속으로 부르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창을 같이 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청음이랑 시창을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겠지만, 왜냐면 시창이랑 청음을 같이 보시는 분들은 그 지역이 보통 반반이에요, 점수가. 예를 들면 서울 같은 지역도 시청 5점, 청음 5점인데 청음이 너무 괴롭고 어렵다 보니까 시창을 안 해요, 아예. 그런데 사실 시창도 5점이거든요. 그러면 시창을 미리 한 사람은 훨씬 더 나중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시창을 같이 하는 걸 꼭 잊지 마시라는 거. 뭐 따로 안 하시더라도 오늘 내가 한 청음을 불러보는 거, 그것도 시창이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시창을 하는 거니까 시창도 미리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 안 들리는 음들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학원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개설한 바는 어떻게 되는지 19페이지를 보면 이제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작년에 처음에 왔을 때는 기초부터 시작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 시간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기본반, 심화반이라는 걸 열어서 그냥 말 그대로 기본은 사실은 좀 덜 잘 듣고 심화는 더 잘 듣는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동시에 두 반을 열어서 계속 1년 나머지 시간을 끌고 갔는데, 생각보다 기초부터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나중에 이제 그 과정을 끝내고 2차 실기 때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느꼈어요. 작년에는 2차 실기 때 그냥 개인 레슨만 20-30명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뭘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기초반을 개설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대학 때 청음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청음도 대학 때 하는 청음은 선생님들이 와서 칠게 적어 답은 이거야. 이거는 틀렸어. 여기는 한 명씩 나와서 시키고 적고 너무 싫은데 나와서 적어야 되고 막 이게 다잖아요. 어떤 체계적인 커리큘럼이나 방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단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여러분께서 그런 선생님이 계셨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좀 찾아볼게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지만 그렇게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단기간에 여러분을 되게 수준 있게 끌고 가야 하니까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했고, 그게 만드는데 지금까지 한 2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지금 이 완성된 커리큘럼은 제가 보기에 효과는 좋았던 것 같고요. 1월부터 9월까지 끌고 간 선생님들을 봤을 때 그리고 문제가 제가 이제 만든 숫자도, 왜냐면 기존에 있는 문제는 저작권 문제도 있고 저의 커리큘럼에 맞게 문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700 몇십 개 정도 되더라고요. 정말 문제도 많이 만들어서 정말 그냥 마음은 토 나올 만큼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걸 다 음원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초를 1, 2월을 끌고 갑니다. 1, 2월 기초반은 조금 짧아요. 6주인데 이때부터는 진짜 정말 기초부터예요. 그래서 청음을 어떻게 듣기 시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략적으로 들어야 되는지 얘기도 같이 하고, 일단 청음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박자를 세는 손가락 세기거든요. 이 손가락 세기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어려워요. 익숙해지면 굉장히 처음에 쉬워지는데 그거부터 연습하기 시작해요. 그런 기초부터. 그리고 일단 C 메이저에 있는 도레미파솔라시 하나하나를 먼저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걔네가 내 머릿속에 정확히 들어와요. 그 다음에 임시표를 부르던 그 다음에 문제예요. 처음부터 임시표를 섞어서 뭐를 하는 건 일단 어렵다는 제가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1, 2월 반은 거의 임시표가 없어요. 뭐 가끔 하나 정도 선율적인 이유에서. 그래서 이제 C 메이저에 있는 도레미파 솔라시를 정확히 듣고 기초 리듬들을 익히고 기본으로 넘어가요. 3월부터 그래서 6월까지 넘어가는데 좀 다른 선생님들이랑 커리큘럼이 다른 게 있다면 제가 어떤 한 과정을 4개월을 끌고 간다는 거죠.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15주거든요. 이게 시창-청음 기본반인데 이 기본반에서는 사실은 이때도 별로 잘 듣지 못한 선생님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기초를 했다고 해서 조금 들려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차근차근 시작을 해요. 하지만 기초를 듣고 오면 일단 조금 익숙해서 조금 그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는 굉장히 기본기를 차근차근 다질 거예요. 차근차근 다져서 쌓아가서 15주를 가다 보면 여러분이 되게 제가 이 다음은 뭐 하고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에 따라서 가시면 여러분이 그걸 따라오시면 훨씬 더 마음도 편해지시고 그리고 익숙해지시는 거는 확실히 지실 겁니다. 제가 사실 작년까지는 확신을 할 수 없었는데 계속 기본 심화 끌고 가니까, 근데 올해는 정말 이렇게 커리큘럼을 하나로 끌고 가니까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고선 아,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었구나. 제가 저 자신도 뭐 예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할 때도 이런 커리큘럼으로 가르치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똑같이 나는 너는 저거 이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초반 때 이제 단기음을 조금 해요. 사실 청음에 가장 어려운 건 단기음과 붙임줄과 증음점들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일단 듣는 거는 뭐 다 어렵다 쳐. 근데 거기에 단기음과 붙임줄까지 추가되면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 손을 놔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뭐부터 빨리 우리가 습득할 수 있냐면 그건 리듬이에요. 리듬은 죽도록 연습하면 되게 빨리 돼요. 그러니까 제가 5시간씩 연습하면 되는 건 리듬이에요. 근데 듣는 건 그렇게 빨리 안 돼요. 그래서 길게 끌고 가야 되는 건 사실은 듣는 것 때문이에요. 기초 때 제가 이제 단기음을 조금 시작하거든요. 조금. 그리고 이제 기본 때는 되게 많이 차근차근 길게 끌고 가요. 처음에 단기음 기초 때 들려줬을 때 제 나름은 진짜 기본적인 단기음을 조금만 했는데 너무 막 어렵다고 아우성인 거예요. 그리고 막 기본반에서 나중에 어떤 선생님이 편지를 써주셨는데 단기음 때 그때 기초반 때 내가 단기음을 듣다가 청음 절필 선언을 했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나중에 지금은 진짜 잘 적으시거든요. 원래 그냥 기본적인 좀 귀가 있으셨던 분이셨겠죠. 그런데 이제 훈련이 안 돼 있었고 지금은 정말 척척 적어내요. 그래서 그런 리듬을 익히는 거는 꾸준히 하시면 정말 된다는 말씀 제가 그거는 거의 확신 있게 드릴 수 있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반에 오셔서 차근차근 네,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100점을 맞는 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어렵게 사실은 뭐 시험을 보고 나와서 복귀하는 문제를 사실 저는 믿지 않아요. 왜냐면 작곡을 한 저도 그 긴장된 상황에서 다 적고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면 특히나 나와서 복귀하는 게 불가능한데 그래서 뭐 서울 같은 지역이 제일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들이 나와서 3, 4명 복귀한 문제를 보면 정말 다 달라요. 그러면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죠. 정말 다 다르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는데 시험이기 때문에 어렵게 들은 건지 그것도 알 수 없고 사실 그냥 그 것들을 보고 그냥 어려웠나 보다라고 정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귀된 문제를 보고 진짜 이 문제가 정답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전혀 믿지 않아요. 오히려 쉬운 지역 있죠. 쉬운 지역을 나와서 복귀하신 문제는 믿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외울 수 있거든요. 네, 잘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어려운 지역의 문제는 복귀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100점을 맞는다는 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반대로 준비를 안 하면 정말 빵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청음은. 근데 우리가 빵점을 맞을 순 없잖아요. 5점 중에 서울은 5점이고 어떤 지역들은 8점. 뭐 시청이 없거나 하면 그런데 그거를 빵점 맞을 순 없잖아요. 빵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왜냐면 마디 채점에 들어가면 음을 하나라도 틀리면 그 마디는 다 틀려요. 그럼 내가 요 마디에서 쉼표 하나 틀리고 요 마디에서는 뭐 기보법도 채점하거든요. 기보를 잘못해서 틀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 그게 빵점이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 1차 시험 때 보세요. 다닥다닥 점수가 0.3, 0.5 이렇게 붙어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청음에서 그냥 괜찮아 청음에서 1점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생각해보면 그래서 1차에서 붙어서 2차에서 떨어지는 게 사실 제 가슴 아픈 일이라서 여러분이 손을 놓으시면 빵점이 될 수 있고 준비를 하시면 100점은 아니지만 제가 100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절대 빵점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본인이 요령이 생겨서 빵점은 안 맞게 해요. 네, 그런 요령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순 없으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7월은 잠깐 청음 모의고사라고 써 있는 게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오면 이게 이론 과목과 다르게 너무 듣기 괴롭고 힘든 과목이다 보니까 되게 지치시더라고요. 그래서 7월은 잠깐 실력을 점검하는 의미에서 모의고사처럼 저희가 치러요. 그래서 그때 다시 오신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안 해서 이걸 못 적네 큰일 났다 하시면은 인강이라도 돌려 들으셔서 그때도 늦지 않았으니까 들으시고 실전반을 오시고 이걸 들었는데 이 정도면 난 실전반을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체크를 해보시고 실전반으로 오시면 돼요. 실전반은 꽤 어려워요. 실전반은 실전 문제형 그 정도 난이도로 이제 문제를 제작하는데 그래서
임시초도 되게 많고 기본반에서 다루지 않았던 조성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왜 지역을 나누지 않나요? 라는 질문.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나누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다른 하기는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육청에 들어가서 입시 요강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딱 한 줄 나와요. 8마디의 단선율, 청음, 듣고, 적기. 이거는 아무런 조건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비박을 줄지, 박자표를 줄지, 조성을 낼지, C메이저를 낼지, 미드로 칠지, 피아노를 칠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바꿔도 너네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서울도 2017년까지 16년까지 피아노를 치다가 갑자기 미드를 틀었죠. 그리고 여태까지는 C메이저로 나왔지만 1차에 애들이 점수차가 너무 없어. 2차에서 벌려야 되는데 한번 조성을 내볼까? 해보지 않은 거니까 라고 했을 땐 조성을 만약에 서울 스타일은 조성이 없었어. C메이저만 하면 돼. 했다가 조성이 나오면 정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 몰라라고 해서 조금 섞어서 했을 땐 그래도 당황하지는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는 사실 그 지역의 경향을 더 맞춰서 많이는 하지만 진짜 이 지역은 이랬어라고 100% 몰고 가는 건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치는 방식도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1, 2, 1, 2, 1, 2, 3, 4마디 이렇게 치지만 갑자기 방식을 바꿔서 칠 수도 있고요. 또 예비박을 주다가 안 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치는 선생님도 긴장되잖아요. 미드로 안 치는 지역은. 그래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예비박을 본인이 안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다 같은 조건이니까 그냥 예비박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다 같은 조건이니까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예비박이 있기도 하고 박자표가 없기도 하고 조성이 있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연습들을 하기는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역을 저는 그렇게 나누지 않고 대신 다양하게 연습을 그냥 같이 해서 사실 청음을 하는 목적은 잘 듣고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나와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기억하실 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과목이니까 여러분이 1년 커리큘럼을 짜실 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커리큘럼을 짜실 때 여러분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하시면서 중간에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포기 안 하면 정말 2차 시험 때 와서 여러분이 마음이 훨씬 편하실 수 있다는 거 정말 약속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제가 열게 되는 화성과 악곡 분석의 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이 화성학을 되게 포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그냥 대학 때 화성학을 그냥 배우는데 여전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말고 여기 와서 보시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전혀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작곡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백병동 화성학을 한 권 끝내고 나도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그러고 이제 대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대학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난 분들도 있고 생각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화성학이 어렵기도 한데다가 생각이 안 나는데 문제 수준은 어려우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포기하지 마시라고. 절대 화성학 포기자 되시지 마시라고.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성학은 너무 재밌다는 말씀. 정말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웃으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제 전공이 작곡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더 익숙해요. 왜냐면 지금도 사실은 입시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제가 음악교육 박사에 있지만 계속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고, 제가 작곡을 하면서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화성학을 배우면 그걸 곡에 적용시켰을 때, 어머, 내가 이런 소리를 썼어. 또 그 화성에 익숙해져서 음악을 들었는데 여기에 증류감이 나왔어. 이렇게 들릴 때 그 되게 희열 그리고 그 기쁨 내가 이 소리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는 그 기쁨이 있어서 알면 알게 될수록 정말 재미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고 너무 포기하고 싶은 건 너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익숙해지시는 분들은 되게 달려들어서 하시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그래서 화성학을 알게 되면 되게 재미있는 과목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밌어지실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 포기하기에는 점수 100점이 너무 높아요.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4분의 1의 점수를 차지할 만큼 악곡에도 나오고 따로도 나오고 정말 다양한 지점에서 화성이 함께 나오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이거는 뭐 포기를 하실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올해까지는 화성학을 그냥 기본반, 실전반 이렇게 열어서 화성학 시작하고 화성학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또 문제점을 알았어요. 정말 기초가 필요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성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음정 계산을 아주 잘하셔야 돼요. 음정 계산을 확실히 잘하셔야 뭐라도 할 수 있어요. 끊임없는 음정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 화성학의 일부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악전, 그냥 뭐 악전에 나오는 어떤 관계조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조성, 그 다음에 음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미 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라는 전제하에 화성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흔들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고 그런데 이미 기본반을 시작했을 때는 화성학 자체의 범위도 넓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갈 수 없어서 그냥 끌고 갔는데 올해는 그래서 아주 기초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초반을 6주를 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악전부터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 기초반에서는 제가 특별하게 교재를 가지고 사용할 거예요. 백병동 화성학 앞에 보면 그 앞에 대학 음악 이론을 백병동 선생님께서 쓰셨거든요. 내용이 거의 똑같고 실전 문제도 똑같아요. 그래서 대학 음악 이론을 악전으로 많이 보실 텐데 사실 백병동 화성학 앞에 나와 있는 문제랑 되게 많이 겹쳐서 그 한 권으로도 소화할 수 있고 부족하면 제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하고 문제를 더 풀어볼 수 있어서 악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자 일단 화성학을 한 번 돌려도 익숙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초 때는 화성학에 익숙해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데까지 나가지는 않고 오음계적 화성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악전과 함께 기출에서는 어떻게 다루었었나 저는 기출반에 같이 서정채 선생님들과 합류하지 않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중간중간에 그냥 수업 시간에 같이 다뤄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다루고 가는가를 같이 보면서 기초를 확실하게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겠어라는 마음으로 기본반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기본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반도 또 되게 길어요. 그래서 왜 기냐면 사실은 심화반이랑 기본반이 합쳐진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한 번 할 때 그 기본반을 굉장히 차근차근 하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확실하게 정말 씹어 먹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알게. 이게 화성학에서 사실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내가 화성학이 어려워 알겠는데 못 풀겠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증류화음은 뭐 우리가 정확히 얘기해 볼까 하면 무슨 화음에 어디를 반음을 올리고 어딘 내렸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애매모호하게 알고 가요. 근데 그게 여기만이 아니라 또 다른 화음도 이렇게 되면 아예 못 풀어요, 화성학은. 그래서 수학 공식, 예를 들면 수학 공식을 외우긴 했는데 이게 맞나? 하면 틀리잖아요. 정확히 외워야 풀 수 있죠. 그래서 화성학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암기를 해야 돼요. 일단 암기해야 돼요. 암기 과목이 아닌 줄 아셨겠지만 암기를 해야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기본 개념을 암기를 하는 것 아니라 그 기본 원리부터 알아야 돼요. 특히 임용 문제에서는 뭐 이 원리를 계속 쓰라고 하잖아요. 원리를.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시기 가장 쉬운 방법은 원리를 알면 외우기 쉽고 그 외우는 거를 외우셨을 때 적용을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 화음을 딱 써놓고 화음이 뭐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악곡 안에 들어가서 물어보고 되게 문제를 많이 꼬아서 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냥 한꺼번에 제가 기본반에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성부 화성을 푸는 건요. 사실 기초반에서 조금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사성부 화성을 내라는 문제는 앞으로도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채점이 불가능해요. 정말 몇백 개의 답이 나올 수도, 몇백 개까지는 아니고 사실. 네, 정말로 많이 답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정답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정답으로 만들 수 있는 제한적인 한정을 되게 많이 주고 이음에서 이음을 진행시키게 하나, 두 개 정도. 뭐 예를 들면 칠음 해결을 시켰는지, 이끈음의 해결을 시켰는지 정도의 음을 쓰는지를 보는 정도의 문제를 낼 수 있지만 사성부 진행에서 병행도 안 걸리고 모두 안 걸리고의 문제를 푸는 거를 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왜 푸냐 하면 그렇게 풀면서
화성이 저희한테 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이 익숙해지고 그때 기본 개념이 확실하게 잡히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기초반에서 이거를 더 오히려 사성부 화성을 좀 풀고 기본반에서도 당연히 풀어요. 하지만 더 중점을 두는 건 악곡 안에서 되게 많이 찾아볼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름도 화성과 악곡 분석이거든요. 교과서에 진짜 많은 악곡이 나와요. 그 중에서 화성으로 다룰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악곡들도 많아서 제가 그런 악곡들을 뽑아서 여러분하고 같이 가지고 와서 결국은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늘 봐왔던 개론서 어딘가에 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창작곡을 내서 그 안에서 화성을 풀라고는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과서를 유심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굉장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렇게 길게 끌고 가요. 15주를. 그래서 그 안에 후가 분석도 중간에 한두 번 들어가고요. 대입법이 특별히 없는데 왜냐하면 교과서 안에 후가는 교육 과정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16세기 대입법까지는 아마 16세기 대입법은 정 선생님이 다루실 텐데 저는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지만 후가는 교육 과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나온다고 생각해서 한 주 정도는 그 정도도 할애도 하고 네, 그게 기본반에서 그러니까 할 걸 다 해요. 할 걸 다 하고 이제 8, 9월에 가면은 실전반, 화성과 악곡 분석 실전반은 그럼 뭐냐 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악곡을 파헤쳐가는 분석 방법을 가지고 악곡을 되게 많이 다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거의 악곡 분석반이라고 봤는데 결국 여러분이 화성을 한 번만 보시고 오시면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악곡을 보면서 거기서 다루는 화성을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도록 하면서 악곡을 분석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파헤쳐가면서 하지 않고 쓱 보면서 하면 그 다음 악곡도 쓱 봐서 모르고 쓱 봐서 몰라요. 그래서 하나를 굉장히 자세히 파헤쳐가는 연습을 하면 어떤 곡을 만나도 나는 악곡 분석을 할 능력이 있어. 능력이 생겼어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돼서 그 많은 곡이 뭐가 나오겠다고 찍어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그 능력을 키워드리면 어떤 악곡을 봤을 때 여러분이 분석을 하시는 능력을 같이 함께 길러가도록 할 수는 있어요라고 약속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실전반에서는 말 그대로 기출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되게 많이 같이 보면서 2016 기출, 2017 기출이 아니라 진도에 따라서 어떻게 기출해서 다뤘는지 같이 가지고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약간 기출을 보는 방식이 조금은 다른데요. 저는 결국에는 거의 다 보게 되겠지만 수업 안에서 다루게 될 거고 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응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화성이 그렇게 되면 재밌어지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되게 길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되게 어려운 길에 들어셨음을 저는 알고 그 길을 같이 갈 준비와 각오가 저도 돼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도 돼 있어요. 이제 1월이 시작이구나. 이 선생님들을 기초부터 함께 잘 손잡고 끝까지 잘 가야지. 네. 나중에 정말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포기하려고 했다가 정말 한 번만 안 포기하려고 왔어요라고 한 선생님들이 구구절절 편지를 써서 정말 포기하지 않았어요라고 안길 잘했어요라고 하실 때 그 느끼는 기쁨이에요. 보람. 그 선생님들은 정말 울고 싶은 심정으로 너무 감격에 차서 편지를 쓰셨을지 모르지만 저도 그 편지를 보면 정말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면서 되게 감격스러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분명히 힘든 날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더 많으실 거예요. 사실은 이 1년을 보내시다 보면 막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나는 왜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날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신 그 힘든 날들을 다 지내시면 여러분이 얻게 되는 그 기쁨은 훨씬 더 큰 게 되겠지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들은 그 기쁨이 더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첫 페이지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한번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어쨌든 저는 시작하려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근데 처음부터 너무 1, 2월부터 막 달리시면 너무 지쳐요.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고 끝까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청음할 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기 화장실에
어떤 화장실 칸, 남자 화장실은 모르겠는데 여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면 4층에 좌절은 할 수 있지만 포기는 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이거 진짜 청음에 딱이다. 화성하게도 딱이다. 제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좌절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포기는 하지 않으시는 1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저만 너무 길게 썼더라고요. 읽어드리고 갈게요. 이제부터는 매 순간순간이 자신과 싸워 나가야만 하는 시간일 거예요. 하지만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낸 후 맞이하게 되는 봄은 더욱더 찬란하지요. 겨울이 없다면 봄날의 설렘도 기쁨도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꿈을 위해 어려운 길로 들어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걸어가게 될 그 길목에서 음악이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심호흡 크게 한번 하시고 화이팅 할게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길게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부터 선생님들 들으셨겠지만 상담 신청을 받으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나중에 상담 게시판이 아마 학원에 열릴 거예요. 그쪽으로 개인 상담 하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